네. 지금 데이터 분야에 취업한 선배들을 지금 저희 이 사업 설명회 및 토크 콘서트에 별도로 모시면서 좀 이제 오늘 이제 행사장에 오신 그 참석자분들의 사전 질문들도 좀 받아서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세 분의 선배님들을 좀 모셨고요. 아까 제가 기업 이름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버벅거렸는데, 네, 웨얼리, 네, 웨얼리라는 기업에 지금 재직 중이신 선배 두 분과 그다음에 AI.M에 취업해서 지금 현업에 계신 홍영경, 네, 요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지금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들어볼 건 아니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발표하실 분 한 분과 그리고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지금 사전 이제 참가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대표적인 10개의 질문을 뽑아서 이제 토크 콘서트 형태로 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선배님 앞으로 먼저 모셔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먼저 발표하기 앞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현용이라고 하고, 어, 올해 초 이제 경기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를 졸업하였고,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청년 캠퍼스를 작년에 수료하였고, 이때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서 어,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서 그 산학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기업과 현재도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주식회사 웨얼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웨얼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직책을 맡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알기 전에는 그때 당시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전공 수업도 겸비하면서 이제 그때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관심을 갖고 독학 해보자 해서 교재를 구매하여 뭐 독학을 하고 그리고 좀 합이 좀 잘 맞는 이제 동기와 함께 그 대회 공모전 같은 이제 캐글이나 데이콘 같은 이제 대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좀 다뤄보는 연습을 하였는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약간 이제 슬럼프가 왔어요. 왜냐면 대회랑 뭐 공모전을 해도 뭐 그럴듯만 할 그 성적도 안 나오고 또 제가 이게 독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 머신러닝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저를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술자리를 하나 가졌어요. 그때 이제 1년 과 선배가 있었는데 1년 과 선배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수료한 수료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어, 너 지금 이대로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또 애초에 대학원도 갈 생각이 좀 없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진짜 대학원 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준비하나 이런 걱정만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러면 데이터 청년 캠퍼스라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떤가라고 이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면서 그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는데 그 소개해준 거를 제가 이제 네 가지 토픽으로 좀 준비해 본 거예요. 어, 일단은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좀 다양성이 좀 겸비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측면으로 봤어도 저는 이제 정형 데이터만 좀 다뤄보았지 뭐 이미지나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 뭐 이런 처리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청년 캠퍼스의 커리큘럼상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처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머신러닝뿐만 아닌 더 깊은 또 최신 딥러닝 모델 또 이제 데이터 이론들, 빅데이터 이론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뭐 하도비나 스파크 등 뭐 이러한 분야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산학 프로젝트를 강조해 주었는데 이때 산학 프로젝트를 하면 실제 이제 기업이
시키고자 하는 이제 니즈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 미팅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 실제 실무 데이터들을 이제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저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산하 프로젝트는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이제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관계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는 비슷한 분야와 이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고, 쭉 나아가서 이제 인맥, 이제 네트워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점을 얘기해주면서 저는 그럼 데이터 청년 캠퍼스 한번 지원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수료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 기억상으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파트랑 이제 데이터 관리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파트로서 처음에 이제 수리적인 이론이라 함은 이제 확률론, 그리고 선형대 수학, 뭐 최적화 이론 등의 이런 기초 수학을 수리적인 기초 이론을 다지고, 그다음에 파이썬 기본 문법이나 주요 라이브러리들,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제 최신 이론이나 이제 뭐 모델링이나 뭐 이미지 처리, NLP 등 이러한 이제 깊은 분야 심화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배우게 되고, 또 이제 데이터 관리 파트에서는 빅데이터 이론,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빅데이터의 중요성, 뭐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을 배우고, 그다음 뭐 SQL 등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교육을 받고, 또 하돔이나 스파크 등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소개와 이제 거기서 다룰 수 있는 뭐 데이터 처리 능력을 이제 교육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이 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산학 프로젝트를 했을 당시에 저는 한 12개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12개 기업에서 이제 그 12개 기업마다 이제 인원들이 할당이 되고, 그래서 12개의 팀이 생기겠죠. 그래서 12개의 팀이 이제 컴피티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를 갖게 되고, 거기서 뭐 1, 2, 3등 뭐 이런 순위를 정해서 뭐 소정의 상품도 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커리큘럼으로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런 수리적인 이론을 배웠다는 게 가장 좀 인상이 깊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머신러닝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여기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 지원하기 전부터 머신러닝 파트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걸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공부하는 셈이죠. 그래서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수리적인 이론, 뭐 선형대 수학, 확률론, 최적화 이론 등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어떻게 확장되고 응용이 되는지, 그런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의 좀 더 심도 깊은 교육들, 이 부분들도 아주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에 있어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학 프로젝트는 정말 저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최종 제출을 해서 했던 그 자료들을 제가 4컷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얼리라는 이제 AI 패션 테크 회사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얼리에서 던져준 과제로서는 트렌드에 따른 개인화 추천을 하자. 약간 이러한 토픽을 저희에게 줬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기업에서 받은 인스타 인플루언서 사진 뭐 8천여 장, 그리고 뭐 K패션 데이터, 뭐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유저 300명을 대상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3만 개의 이제 데이터를 얻었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딥러닝 관련 논문을 이제 리서치한 후 이 코드를 구현해서 이제 최종 시험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팀이 실제로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저희 또 그 같이 했던 기업에서 좋았던 게그 강남에 이제 패스트5라고 이제 공용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래서 다소 약간 편한 환경에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좀 추억이 회상이 됐는데, 뭐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사실 막 좀 마찰이 있는 경우도 좀 잦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뭐 이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리고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은 조급하고 하다 보니 뭐 다투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좋은 추억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이 했던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좀 내려줬어요. 그래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머신러닝 파트로 뭐 몇 명, 그리고 웹 디자인, 뭐 앱 디자인 파트로 몇 명 하겠다. 그래서 우선 채용을 하겠다라고 저희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아까 같이 오신 뭐 신영훈님이나 뭐 이렇게 같이 머신러닝 파트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연을 계속 맺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교육과 관련돼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이제 이미지 처리 쪽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먼저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23개의 스타일로 이제 분류해내는 이미지 분류 문제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즉 뭐 이미지에 물체가 있을 법한 그 영역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고 그 부분 안에 이제 물체에 대한 테두리에 대한 좌표값을 뭐 예측한다. 뭐 이러한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천 쪽으로도 뭐 이제 뭐 이미지 피처맵이 있으면 뭐 이런 이미지 피처맵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매칭 시스템을 구현한다. 뭐 이러한 태스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발표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은 이제 프로그램의 약간 이점과 접목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이제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는 저를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도 없었고, 제가 이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의 목표로 하는데, 이 목표에 걸맞는 이 방향이 맞는가, 공부 방향이 맞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딱 중점이 없었는데,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너는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함으로써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방향성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주었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가능성이 가장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해요. 뭐 공부를 어중간하게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로 베이스에서도 제가 충분히 지금까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취업 연계까지 됐으니까 이 정도의 가능성을 저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그 가능성은 곧 저에게 자신감으로 돌아오고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쉐어링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제 마치 네트워크죠. 이제 관심 분야 속 동일한 이제 인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 이 정보도 공유하고 뭐 충분한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지금 이제 선배님의 특강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잠깐 장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해당 발표 내용은 이제 작년에 지금 이제 경기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부분 일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경기대에서 실제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셨던 교수님이신 최혜림 교수님이 현재 이제 서울여대로 이직을 하시면서
네, 관련한 내용들을 좀 네, 발표를 해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크 콘서트 네, 메인 내용인데요. 아까 발표해 주셨던 네, 박 연구원님을 포함해서 실제 지금 이제 청년 캠퍼스를 수료하신 세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세 분께 제가 질문을 쭉 한번 드려볼 건데 질문하기 전에 일단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굉장히 우수하게 수료를 하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되시겠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인사, 성함이랑 소속 말씀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몇 년도 이제 그 우리 데이터 청년 캠퍼스 이제 수료를 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발표한 이 박현은 씨와 같이 작년 기수 데이터 청년 캠퍼스 수료를 하고 현재 웨얼리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신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 2020년에 데이터 청년 캠퍼스 수료를 하고 또 AI 다뎀이라는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 중인 홍연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발표해 주신 이제 선배님 계시고요. 네, 그럼 총 세 분께 지금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요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이제 서로 눈치 보시면서 그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일단은 총 37개 정도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접수가 됐었고요. 그 중에 12개 가장 많은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 청년 캠퍼스 과정을 다양한 학교에서 진행하는데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나요? 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어떤 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캠퍼스를 들어볼 것이다라고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요거 답변 가능하신 선배님?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경기도 쪽에 살아서 일단 경기대학교가 좀 거리상으로 제일 가까웠고 사실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매일 평일에 오전에 뭐 예를 들어 대학교 1교시 수업 가는 것 같이 맨날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리가 가까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 상에서 일단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이력서를 쓰시면은 뭐 데이터 가지고 프로젝트 했던 거를 쓰는데 개인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오픈 소스 데이터 같은 걸로 많이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기업에서 주는 데이터로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했다고 그 정도 프로젝트를 적을 수 있는 게 좀 더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요 관련해서. 예, 과정을 괜찮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눈치 게임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봤을 때는 이제 커리큘럼을 좀 중심에 두고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실제로 프로젝트가 얼마나 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내용들을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데이터 오네어에 가보시면 그 지금 올해 이 구체적인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나 어떤 산학 연계 모델, 즉 내가 어떤 기업의 데이터, 어떤 현업의 멘토들을 이제 좀 이제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들로부터 어떤 현업 전문가로부터 나의 역량을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1번에 대한 질문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강의와 별개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자리에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 반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복수 전공생이에요. 원전공은 문헌정보학과였고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였는데 그 두 개 과에서 배우지 못했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분야를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배울 수 있었고 이 개념을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이렇게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희 과나 학교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수업 자체가 좋았고
또 기초 수학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알려준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학교 강의에서는 듣기 힘든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에서 정규 지금 제가 아마 얼굴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화면 안으로 들어가진 않을게요. 네, 그 대학에서 정규 과정에서는 일단 이론 중심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기에도 교수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교수법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에 중심을 놓고 고민하세요. 그래서 산학 연계에 대한 부분, 실제 지금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의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기에는 저희도 이제 여러 번 교수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버거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산학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학교의 어떤 정규 과정으로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의 일부 리스크도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이제 이론 중심의 어떤 지금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의 과정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메꾸는 역할을 저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요 데이터 청년 캠퍼스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의와 별개로 이제 질이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조금 다른 차원의 교육을 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될까요, 선배님? 네. 이게 질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면접을 사실 이게 저희 때도 약간 경쟁률이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같이 그룹에 면접 봤던 사람들 뭐 실제 가니까 없었고 그래서 약간 면접 컷을 의미하는 질문이시라면은 사실 들어가서 데이콘이나 막 케겔 같은 프로젝트에서 자기 혼자 컴피티션을 해본 사람 그 정도의 막 실력 가진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고요. 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 그래서 뭐 수학이나 통계 이런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금융 전공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있어서 엄청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게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면접 질문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좀 그런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나 자기 진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팀원들 간 어떤 식으로 뭐 풀어나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이제 설명회를 쭉 다니면서 운영 대학의 교수님들께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시고 싶으냐라고 여쭤봤을 때 지금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될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어떤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뭔가 이제 교육을 더 이제 제공한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혹은 아니면 어떤 다른 열정이나 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집중도 있게 제공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350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이제 두 달 이내로 14주 이내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팀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남과 잘 지낼 수 있는 스킬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운데 이제 동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내용을 흡수하는지도 보고 자기가 부족한 점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료들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큼 또 자기도 좀 의욕을 불태워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나 스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우선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네 번째 질문은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지원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역량을 높이고 싶어서는 기본일 것 같아요. 그거 빼고 선배님 혹시 있나요? 그 두 가지는 제일 핵심이라서 네, 제가 미리 컷했어요. 저는 상 받아서 그때
지원할 시즌이 좀 데이터 분석 저는 지금은 데이터 분석 쪽으로는 게 아니고 그냥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리서처 쪽에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데이터 분석 쪽 직군 채용을 쓰고 있었는데 막상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써서 제출하고 나니까 좀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는 뭐 학교 랩 같은 데서 한 것도 있었는데 좀 더 이력 상 같은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여기 자격증이 그렇게 크게 요건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장관상 걸려 있길래 상 타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선배님은 왜 지원하셨어요? 좀 저도 궁금해서. 네. 네. 저도 좀 마찬가지인 생각인데 저도 그때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계속 그 데이콘이나 뭐 캐글 같은 데이콘 같은 거를 좀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좀 나도 상 같은 거 좀 타고 싶다. 여기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런 모호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오신 선배님들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수상에 대한 이력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는데 그걸 좀 해소를 하셨나요? 이걸로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못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인 선배님들이 상을 타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장관상 2종 외에 뭐 기관장상 그리고 협회장상 등 해서 한 7종에서 11종 내외로 상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좀 숙연해지면서 5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취업한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웨얼리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저 AI.M 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부터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재직 중인 AI 다뎀은요. 먼저 베이스는 이커머스 데이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 두 가지 모두 다 다뤄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아니면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분석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광명시와 이제 협력을 해서 분석을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생활 SOC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그 시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경험도 있고 다양한 도메인의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저희 앞에서 아까 발표 때 살짝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웨얼리라는 기업은 일단 패션 테크 회사로 사용자에게 어떤 옷을 입을지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서 실제 지금 사용자가 자신이 입고 있는 착장 이미지를 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모델 학습 같은 거를 맡고 있고요. 또 데이터 수집, 뭐 크롤링한 데이터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부터 또 이제 아직은 개발 중인데 좀 기본적인 추천 모델을 서버에 모델 서빙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박용현 선배님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지금 이제 AI.M하고 그다음에 웨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립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죠? 지금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BM을 확장해 나가고 계신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추천 시스템 쪽은 관심이 되게 많고 실제 이제 데이터를 활용 지원하는 사업들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획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해보고 지금 이제 인재 양성팀으로 왔는데요. 실제 지금 AI.M이나 그다음에 웨얼리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실제 B2B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추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데이터를 특히 이제 패션 쪽이나 그리고 지금 AI 다듬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밝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에 계신 업무들을 이제 각각 이제 지금 포지셔닝을 잡으시고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 거에서 도움이 많이 좀 되셨나요? 저희 과정이? 네, 또 이렇게 한번 강요를 하고요. 그리고 예, 예, 지금 굉장히 되게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도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네, 편하게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 6번 질문입니다. 현재 역량 개발을 위해 하고 계신 활동이나 공부가 있으신지 별도로 그게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별도로 뭐 대외 활동을 기업에서 하시는 거 말고 그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 일단 외부적으로 활동은 같이 둘이서 그 캐글 온고잉 대회 같은 이미지 비전 저희가 회사에서 이미지 처리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또 좀 최신 기술도 익히고 좀 아까 말했듯이 뭐 상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어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한 4개월 동안 2개 대회 참가했고 네, 좋은 등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논문들을 사실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보기에는 논문 감당해야 될 논문 양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나 자연어 이쪽에서 요새 잘 나가는 그런 기술들도 알아야 돼서 저는 모두의 연구소라고 해서 그 같이 연구원들끼리 논문 읽고 뭐 현직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서 같이 논문 리딩 읽는 것도 배우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신 걸로 일단은 내 생각 나 괜찮은. 일단 이거 대표님이 아마 보시기 힘드시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외부 활동이라고 너무 이렇게 가리시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집단지성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이제 리서처들이 같이 공동된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이제 조인할 그 팀 크루를 아마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수행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별도로 스터디를 하시기도 하고 하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말씀 다른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 뭐 있으세요? 네. 저는 크게 사실 일하느라고 크게는 없는데 이런 교육 들으면서 같이 이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났어요. 스터디원들 한 네다섯 명 이런 식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데이콘 같은 그런 대회도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가 있고 같이 한번 나가보자 공부해보자 이런 스터디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 쪽이 뭐 속도 개선이나 아니면 또 DB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가 많이 이제 생겨서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또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개인적으로 DB나 아니면 분석 속도 개선 이런 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지금 이제 7번째 질문인데 데이터 청약 캠퍼스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이거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뭐 특별히 당연히 열심히 이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입과했다가 지금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세요. 되게 그 힘들게 3대1 정도 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다가 굉장히 뭐 다른 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혹은 아니면 자기가 좀 이제 추진할 이제 동력을 좀 잃어서 등등으로 이제 이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고 시간 싸움이라 그 시간을 얼마나 집중하고 감내하느냐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선배님? 네. 이 과정이 기초부터 처음에는 기초 프로그래밍이나 뭐 수리 통계부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면 막 수학 석사 하신 분도 있고 뭐 외국에서 네, 석사분들도 계시고 뭐 수학과 전공분들도 계셔서 사실 아는 파트는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약간 머신러닝 부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하는 게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예습을 하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갔다 오면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 8시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넘으니까 뭐 예습을 하는 거는 솔직히 힘들고
좀 주요 이론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자기 딴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수업이 이론하고 실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쪽에서 뭐 CNN에 대해서 배우면은 제 기억으로는 뭐 프레임워크는 아마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걸로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 코드를 강사님께서 주신 다음에 약간 코드를 좀 추가를 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저 솔직히 그것만 듣고는 이해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집에 가면은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뭐 논문을 직접 따로 읽어서 본 게 아니면. 그래서 약간 데이터셋을, 저 같은 경우는 그 CNN 수업 듣고 집 가가지고 그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스팸 분류하는 그런 거를 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으로는 프레임워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이터치도 있고 텐스플로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른 거 자신이 쓰고 싶은 걸로 그 코드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데이터셋을 바꾸거나 아니면 똑같은 건데 다른 걸로 풀어보거나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면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에 뭐 답은 없는데 일단은 선배님들은 복습을 철저히 하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다른 툴들, 자기에게 조금 더 맞는 툴에 이제 비슷한 데이터셋이나 실제 제공받은 데이터셋을 이제 돌려보실 정도의 수준이시면 거의 탑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데이터 전문 교육 및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앞에서 특강하시면서 대부분 설명은 해주셨어요. 특강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프로젝트 자체에 들어가는 기간이 거의 2주 넘게 들어가죠, 선배님? 예, 2주 넘게 들어가고 아마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정의나 프로젝트 주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데 시간을 꽤 많이 소요하시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정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면서 데이터를 구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에서야 뭐 이제 과기정통부나 지금 정부에서는 그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뭐 데이터 댐 등의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구축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등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에게는 적극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에게까지, 학생들에게까지 제공이 되는 단계가 아마 이제 작년에서 올해 정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문이 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쪽으로 프로젝트를 올해도 아마 기획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구체적인 얘기를 아까 앞전에 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제가 좀 답변을 대신 드렸고요.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 내용도 사실은 공통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집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실습이라든지, 실습은 대부분 코딩을 직접 입력해 보거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일럿으로 뭔가 좀 처리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산학 연계해서 멘토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터치해 주면서 팀별로 나눠서 이제 그룹핑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실제 각 운영 기관들,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1개 운영 기관에서 이제 그 점수가 높은 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는 이제 장관 시상을 할 대상을 저희 K데이터가 별도로 주관기관에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별도 평가를 거치고요. 그래서 실제 구현한 어떤 서비스나 그런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검증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상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간략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네,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및 취업 후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선배님? 일단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 산학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도 계속 이제 한 주마다 조가 바뀌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밥도 이제 혼자서 안 먹고 이제 조 단위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주 바뀌니까 그래서 거의 전체적으로 다 친해지게 돼요. 이제 막바지면 만약에 뭐 진짜 막 자기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점만 아니라면 이제 다 친해지고 수업 분위기도 되게 유쾌하시고 강사님들도 다 유쾌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 네.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육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 근데 취업 후 분위기는 약간 가리셨는데 그건 제가 대회비니까 네 오늘 네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웨얼리에 재직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알 수 있네요. 네. 네, 11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는 석사를 더 우대하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석사를 좀 더 우대하는 분위기셨나요? 현장에서? 분명히 뭐 석박사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가를 뽑는다 아니면 석사를 우대해준다 이런 공고를 저도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학부생들이 못 간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주변에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수강했던 그런 친구들도 다 석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했고요. 다들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꼭 석사만이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배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또 혹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요즘 이제 그 채용에 대한 공고를 보면 저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친구들을 원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직무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 사람들을 뽑을까? 이게 궁금해서 네, 굉장히 많이 채용 사이트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저희 박용현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직명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그런 이제 자격증,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많이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지금 직무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공고가 올라와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관련 폴리틱스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서 지금 이 데이터 관련 직무를 뽑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석사 우대 이런 거 없어요. 석사 우대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거기는 다 지금 자격이라든지 했던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 자랑일 수도 있지만 뭐 ADSP를 갖춰야 된다. SQLD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데이터 아키텍처 쪽은 DAP나 DAP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하나 생겼지만 그거까지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다 배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제 1, 2회 시험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예전에 그 학위를 좀 보던 문화에서 정말 실력을 보는 문화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경력직으로 어디를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용 관련 사이트를 보면 못 가는 거예요. 경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런 커리어를 관리하실 때 물론 학위도 중요하겠죠. 학위도 중요한데 그런 어떤 자기가 실력으로 혹시 실력을 확인받고 이제 자격 증명을 취득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셔도 충분히 통할 만한 그런 채용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대하지 않나요? 우대를 하는 경우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들에서는 이제 관련 석사를 좀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최근에 요 업무와 관련된 뭐 개인적인 동향을 한번 파악해봤을 때 그런 좀 이렇게 동향이 보여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12번 마지막 질문인데 관심 분야나 직무가 확실해지려면 갈팡질팡하지 않고 마음을 확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막 흔들리시나 봐요. 이분은 데이터 분야로 갈까? 말까? 그냥 전통적인 분야로 갈까? 아니면 자기 원래 전공을 계속 살려서 뭘 할까? 이렇게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질문의 의도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빅데이터나 AI라는 말에 대한 시장 수요는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똑같이 작년에 지원했을 때도 약간 다른 데이터 분석 직군 처음 채용 공고를 넣었을 제가 원서도 넣어봤을 때고 그래서 약간 의미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주기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이나 그런 분야의 채용 공고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대사항 같은 거는 좀 우대사항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 가면은 만약 가게 된다면 하는 일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좀 체크한 다음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 사이 갭 계속 줄이려고 약간 노력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직접 원서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약간 데이터 분석이라 하면은 어떻게 분석을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많이 만져봐도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 하는지 실제로 일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게 없어서 굉장히 위축이 됐었는데 실제로 원서를 내서 뭐 서류라도 합격이 되면은 내가 뭐 이력서 그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같은 걸 좀 정리해서 보냈는데 거기서만 합격이 돼도 약간 뭔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전 조금 들더라고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12번 질문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혹은 아니면 업무적으로도 뭔가 확실하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먼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뭔가 어플라이를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이터 관련 직무가 나한테 좀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배님도 이력서를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덜컥 붙잖아요. 안 가면 돼요. 네,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경험을 쌓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어느 정도 해보려면 예를 들어 공모전이나 그리고 어떤 아까도 말씀하신 시상식이나 이런 약간 챌린지 하는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 프로그램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데이터 청년 캠퍼스가 있겠죠. 네, 사실 아까도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학생 여러분 그리고 데이터 관련 전공생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야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그런 대학교 3, 4학년 분들 그리고 석박사 분들은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좀 애매한 갈팡질팡하는 부분들이 좀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12가지 질문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앞에 앉아 계신 느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저 오늘 진짜 너무 궁금해서 요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신가요? 네, 현장에서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없으세요? 충분히 그러면 설명이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 있으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대학은 하나로 정해서 지원해야 되죠? 지역선생님? 네, 일단 하나의 과정에 지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 볼 때 어떤가요? 운영 대학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는데 면접에서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구두식으로 면접을 보시는 학교도 있고요. 일부 테스트를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저희 오늘 참가자분 계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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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관점에서요. 음,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제 경남대 학교가 지금 이제 창원시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뭐 경남대 과정에 들어오신 학생들은 전원 이제 이순신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 이제 기숙하면서
하셔야 되는 과정으로 좀 개설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남대 총괄 교수를 맡고 계신 이제 전종식 교수님이 이 교육과정 전체를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실 때 저희는 350시간이 아닙니다. 막 800시간이시래요. 그래서 아니 하루에 7시간인데 어떻게 800시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집중도 있게 몰입을 해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경남대 과정은 경남대 자대생 50%하고 나머지 50%가 이제 선정이 될 텐데 그 기숙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못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안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게 훨씬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자기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됐었던 그리고 요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작년에는 통영에서 했었어요. 경남대가 통영시 쪽이랑 같이 이제 그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좀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숙식까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숙식은 일부 학생의 이제 부담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기숙하고 하는 관점에서는 별도의 코로나 특별 지침에 따라서 그런 방역을 다 마치고 들어가고요. 코로나 검사를 전원 다 시키고 이제 입소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끝나면 내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죠. 예, 지옥 훈련 같은 느낌이지만 본인의 역량 개발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약간 이제 지원에 대한 이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자격 취득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지금 이제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충분히 이제 학습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그런 ADSP나 뭐 지금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이제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인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취득하시는데 올해 이제 선정되신 우리 교육생들께는 1회에 한해서 그 이제 응시료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00명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격 취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동의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셔도 되나라고 한 거는 네. 막 딱히 떠오르는 혹시 재혁사님 있으세요? 네. 네. 음. 네, 고맙습니다. 실제 이제 운영을 하셨던 실무자분 얘기도 들어봤고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를 보고 계신, 질문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요거 주셨네요. 모든 대학교가 자대생 50, 타대생 50 비율로 진행되나요? 네, 맞습니다. 총 11개 대학이 의무적으로 자대생 50%까지만 선정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 타대학생 분들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요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학 학생, 그러니까 그 운영 대학 특정 운영 대학에만 이제 편중되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 예산에 어떤 이제 한계로 그러니까 운영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대학까지 좀 같이 포함을 해서 포섭할 수 있게 좀 안아서 같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반이 30명 구성이 되는 반도 있고요. 60명 구성이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반의 50%는 이제 자대생이 아닌 타대생으로 이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서울여대 과정 같은 경우에는 50%는 서울여대 자대생, 그리고 나머지 50%는 타대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총 11개 운영 기관, 즉 대학에서 총 한 600여 명 정도를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학에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자신 있고 들어보시고 싶은 대학으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선발, 그러니까 교육생에 대한 선발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이제 고르게 학생들이 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상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오늘 먼 걸음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은 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충분히 다 답변은 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데이터 온에어 홈페이지에서 6월 13일 자정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5월 10일부터 저희가 모집에 들어가서 지금 신청을 꾸준히 해주고 계세요. 데이터 온에어에서 회원 가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 후에 간략한 자기의 정보, 이력사항들 저희가 받고 있고 그리고 어디 대학에 신청을 하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온에어 외에 뭐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으로 해서 신청 서류를 접수받지는 못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 데이터 온에어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은 컨텐츠들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네, 접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일단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선배님들 네, 일단 인사 한번 드리고 안으로 다시 자리 안내 드리고요. 네. 일어서시고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